드라마도 보고 그 나라의 문화도 엿보는 유드피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까지 안 갔던 나라입니다. 그죠? 예, 처음 가네요. 그렇죠. 이 나라가 예술 작품들로 정말 유명한 나라인데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고전 세르반테스의 장편 소설이죠. 돈키호테. 피카소, 미로, 달리 현대 미술 거장들의 그림, 그리고 마지막은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이죠. 이 명작들의 공통점이 되는 나라죠. 예, 세계적인 예술가를 많이 탄생시킨 나라 바로 네. 스페인입니다. 오늘은 오! 스페인의 드라마 만나볼 텐데요. 네. 일단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Mi marido es un hombre honrado. ¿O eso es lo que usted cree? Alguien quiere hacernos daño. No lo sé. Yo no tengo nada que ver con este asunto. No sabía que la noche iba a acabar en tragedia. Y ni mucho menos que iba a pasar lo que pasó. 색다른 정치 스릴러 스페인 대사관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스페인 얘기 전해주실 또 스페인 손님 모셔봤는데요. 저 발음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라켈 씨. 네, 라켈! 라켈. Hola, me llamo Raquel y vengo de España. 안녕하세요. 그 스페인에서 온 라켈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 2년 거의 다 됐고요. 지금은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이요? 아니 근데 외국 분들이 한국어는 배우기 진짜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2년이면은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한국어가? 어렵죠. 저 그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제 그 유럽인 친구들 중에서 네. 한국 분과 결혼해서 6년 7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한국말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단한 분들인 정말 것 잘하는 거죠. 예, 2년 잘하시는 만에. 와. 자 그러면은 정말 이분은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 또 모셔봤습니다. 유드피아의 고퀄 드라마 분석 담당가입니다. 김선영 평론가님 나와주셨는데 정치 스릴러 드라마라고 하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이 스페인 대사관 어떤 매력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정치하면 되게 좀 딱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정통 정치를 다룬 드라마들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정치에 뭐 미스터리라든지 각종 음모론 같은 거를 결합을 시킨 스릴러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히트작인 하우스 오브 카드의 인기가 좀 네.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60일 지정 생존자, 뭐 이정재 씨랑 신민아 씨가 주연한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도 네. 방영을 하면서 정치 스릴러 장르가 차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60일 지정 생존자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미드를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많았고 네. 이제 정치 드라마도 이제 옛날 정치 드라마랑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치 스릴러 드라마죠. 스페인 대사관과 함께 그 속에 담긴 문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주제의 스페인 대사의 부패와 그리고 싸움을 그린 스페인 대사관 드라마 정치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시청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대사관을 둘러싼 여러 음모를 그린 정치 스릴러이자 또 어떤 치정 멜로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두 개의 플롯과 성격을 가진 작품인데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큰 두 개의 갈등 구조를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정치 스릴러의 측면에서는 이제 그 대사로 온 루이스가 네. 지금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과연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점. 그리고 치정 멜로의 측면에서는 클라우디아가 이제 금단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금단의 사랑. 네, 굉장히 셉니다. 셉니다. 세죠.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 점에 또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재밌게 시청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위치만 태국이지 사실은 스페인 궁전 안투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사관이라는 조직이 참 묘한 조직이에요. 어떤 정치가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국민들의
그 눈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대사가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거의 그 대사관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겠죠. 그렇죠. 그 다른 나라에서의 작은 스페인이라고 보면 되는 예, 대사관 안에서 모든 권력 투쟁과 암투와 연애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사관은 21세기에 있지만 17세기, 18세기의 궁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옛날 궁전 드라마인데 그거를 21세기 태국에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없다면 진정한 궁전 암투 드라마가 아니겠죠. 나 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그러네. 시청자분들은 이 얘기를 꼭 듣고 미리 그럼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쉽네요. 자, 라켈 씨. 정치 스릴러는 아니면 뭐 정치 드라마 좀 좋아해요? 평소에? 네, 이 드라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제작할 때 꽤 인기가 많은 드라마였어요. 오. 많은 액션이 일어나는 드라마,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러브 스토리도 그죠. 생기고 러브 스토리라는 거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잖아. 희정 멜로라고 해서. 이 두 스토리가 어떻게 적이는지 뭐 이런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대사관 배경으로 파격적인 좀 치정이기도 하지만 또 멜로 라인이 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대사관만의 매력이 아니죠? 그냥 뭐 이건 나라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장르가 있어요. 서구의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텔레노벨라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페인과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중남미 쪽에서 주로 유행하는 장르인데 이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가 됐어요. 근데 이 작품에도 좀 그런 텔레노벨라적인 성격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치정 멜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장르의 관습으로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그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치정 멜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세게 느껴지고 에드와르도 부부 같은 경우 부부인데 또 쌍방 분류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좀 웃기더라. 네, 그 우리나라의 윤리 수준 그렇게 이입해서 보시지 마시고 극적인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남 얘기 불구경하듯이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권력의 라인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네네. 이렇게 누구와 연애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면 권력 구조가 아니면 동맹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애정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권력적으로 가면은. 드라마를 갖다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이 드라마에서는 정치와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유럽의 전통적인 궁정 드라마에서 애정이 이용되는 방식이고요. 또 궁정 드라마 요소 중에서 묘하게 여기서 차용이 된 게 뭐냐면 무도회 장면들이에요. 그럼 유럽 궁전 드라마를 보면 이제 무도회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럼 무도회 장면 딱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여러 사람을 보여주는데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눈을 맞추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건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갔을 때 누가 뒷담을 하는지 이런 보여지는 권력 관계와 네. 그 다음에 아까 치정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이 스페인 대사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무도회에서 외부로 보여지는 관계와 실제로 침소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대척점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권력 투쟁이 이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정치 스릴러와 치정 멜로가 만난 스페인 대사관 드라마 속 이 장면 콕 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드픽 보여주세요. Y el tren de alta velocidad depende de una empresa pública. Y aquí las empresas públicas no funcionan sin receta. No sé si me explico. Sé que en Tailandia la corrupción está muy extendida, pero esta embajada no va a colaborar en eso. 저 사람도 참 야비했어. 이렇게 둘이 만날 때 이제 정치 스릴러적인 플롯에 확 긴장감이 들어요. Me entregó a mi mujer un sobre con fotografías. 저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됐어. 어떤 합성 사건, 합성 사진 때문에 이제 네. 치정 멜롯의 플롯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저 사진의 배우에 이제 연관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드와르도라는 인물인데 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대사관에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새로운 그 신임 대사인 루이스와의 대립 관계가 이 드라마의 주축이 되는데요. ¿No piensas hacer nada para saber quién ha hecho esto?
está más nervioso que nosotros, va a caer. Me dijeron que había estado 2 años en Izquierda Unida. Tampoco tiene nada que ver. Hay ministros del PP que militaron en la Liga Comunista. Oye, me dijiste que te ibas a quedar tú de embajador. Llevo meses detrás del puto tren este, ¿eh? Y ahora va el hijo puta y dice que no me va a apoyar. 전 이 장면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만 있었다면은 저 직원들이 대사를 지금 주무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트루먼 쇼처럼 마치 그렇죠. 한 사람이 떨어진 거. 루이스가 앞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뒤에서는 그 직원들끼리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사를 따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어를 못하니까 루이스가. 이 대사관을 갖다가 고립시키면 고립시킬수록 더 재밌어지거든요, 드라마는. 네, No tendrán que aguantarle demasiado. Maite, ¿tú estás acreditada para enviar documentos cifrados? Se supone que va a incorporarse un oficial de comunicaciones, pero mientras tanto sí, me ocupo de eso. Envía este informe a Madrid. Ahora mismo. Maite, ¿qué es lo que te ha dado?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어떤 이익관계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고 루이스가 거기에 와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위기가 생겨나는 거죠. Y en una semana quiere cambiar el mundo, no me digas más. Si es que como son los hombres. 안에서 하는 부인들의 정치는 꼭 피부과 자기들만의 공간, 항상 드라마에서는 뭐 스파 막 이런 거 하면서. Como Fidel Castro. Franco sí tenía principios. Eso sí que tenía principios. Es que, macho, con esta gente no te puedes entender. Yo prefiero los de siempre, los que vienen a la política para 이 forrarse. 드라마가 재밌는 게 저기에서 서스펜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협력 관계인데 그렇죠. 저 둘이 그리고 루이스를 자기가 흔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도 네. 너무 재밌었어요. 대사관 배경이라서 기존 정치 스릴러와는 조금 다른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랜드 호텔이라고 굉장히 좀 히트친 스페인 드라마의 제작진이 만든 작품이에요.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게 그랜드 호텔도 호텔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모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사관이라는 좀 독특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폐쇄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대사관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게 뭐 아까 조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왕이잖아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이 사람보다 먼저 털어잡고 있었던 직원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권력 관계랑 또 다른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입체적인 재미가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이스와 에두아르도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좀 굉장히 좀 순진한 오셀로와 이제 좀 영악한 이아고의 관계를 보는 듯한 어떤 고전 비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주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이제 루이스 대사 캐릭터를 보면은 좀 그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본주의 원칙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FM이더라.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태국이라는 상황으로 왔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옛날부터 어떤 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당연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세계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걸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제 루이스 같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스페인에서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른 거다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태국에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닿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스페인 대사로 갔으니까 스페인의 법과 스페인의 문화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이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참, 그 철도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철도 사업자는 태국에서 수주를 따야 돼요. 네. 근데 태국은 원래 비공식 채널로 일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비공식 채널로 일하는 거를 대사관에 눈 감아 달라는 거죠. 그죠? 좀 밀어달라고 네. 그러고. 그리고 여기는 대사 서포트 없이는 사업이 안 돌아가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사로서 국익을 위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스페인에서 지키던 부정부패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다 지키는 게 먼저냐? 그럼 이건 딜레마인 거죠. 내가 국익을 위해서. 내일도 아닌데 딜레마 왔어.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대사기 때문에 나는 원래 스페인의 국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페인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면은 나쁜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딜레마를 갖다가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핸들링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유연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드라마가 안 만들어졌겠죠. 이 조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밌는 거고 그 딜레마가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주인공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봤어요? 저는 에드와르드 캐릭터가 그 가장 눈길이 갔었어요. 그 캐릭터가 그 줄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다른 캐릭터를 뭐 공경에 빠뜨리는 캐릭터라서요. 맞아. 그 드라마에서는 뭐 나쁜 사람이 더 재밌죠. 맞아요. 태국에서 벌어지는 스페인 얘긴데 또 보니까 스페인도 부정부패가 상당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저처럼? 이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좀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때요? 많아요, 스페인 부정부패? 그 드라마에서처럼 스페인 대사관 부패 실제로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없다고요? 자기 나라라고 지금 옹호하는 거예요? 네, 그냥 스페인 대사관이 없는데 그 다른 정치인 부분에서 뭐 심할 것 같았어요. 스페인 아, 대사관은 스페인 없고 요즘은 스페인에서 뉴스를 보면 거기에 뭐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난 맞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에 스페인 총리의 그 부정부패 스캔들이 엄청나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대요. 방영될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 좀 더 그 오. 화제가 됐었고 이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좀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 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부정부패를 좀 없애고 싶다라는 그런 개혁의 열망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페인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서 더 화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북쪽 나라들에 비해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관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아무래도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보다는 뭔가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정부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독재자가 잠깐 정치했다가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화폐 개혁을 해버린다든지 재산권을 인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현물 거래 사에 사람들이 의존하는 경우가 북쪽보다 네. 좀 많은 편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남쪽으로 갈수록. 자, 스페인 대사관 두 번째 유드픽 함께 하실게요. 그 문제의 사진이 좀 아, 저 하네요. 사진.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되게 이상했던 게 왜요? 그 남편한테 평소에 신뢰가 있었으면 의문을 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진을 딱 보자마자 그게 무너지잖아요. 남편 그걸 어떻게 의문을 품어요? 저는 보자마자 열받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약간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그때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 저 남자 이 장면에서는 Sin preocupaciones. 어떤 여자도 낭만적이고 감성적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랑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게 자유분방한 Claudia, yo tengo esta cicatriz. Alguien quiere hacernos daño. Esther. 3 meses sin verme, ni siquiera me noté un triste recibimiento en el aeropuerto. Gracias que hayamos venido. 두둥. 딸이 온다. 이거 심장마비 걸리는 정말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런 드라마의 문법에 익숙한 분들은 딸이 왔을 때 약혼자 소개할게요 이럴 때 눈치채셨을 거예요 벌써. Claudia Carlos. 근데 이 남자도 당황 안 한 모습 보고 난 이 남자 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완전 꾼이죠. 그 멘트 봐봐요. 그 해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불륜 상대가 아니어도 딸의 약혼자로서는 좀 결격 사유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니까 더 딜레마가 생기는 Esther lo 거예요. sabe. Te juro que fue la primera vez. Si yo no 추정 fuera su novio, 멜로라고 했던 우리 이유를 네. 단번에 보여줬던 예. 유드픽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대사 부인이죠. 클라우디아가 기존 드라마 속 아내나 엄마랑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치정 멜로인데 또 불구하고 많이 봤던 게 아니라서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다라고 했던 장면이 저거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클라우디아 캐릭터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직업이 특파원 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스릴러의 플롯에도 깊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에게 접근하는 기자를 통해서 전직 대사의 어떤 사망 사건을 또 파헤치기도 하고 네. 또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 딸의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지면서 또 네. 치정 멜로의 플롯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중년 여성 캐릭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그러니까 먼저 아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룻밤 만에 이게 깨지거든요. 완전히 그냥 먼 길 달려왔는데 남편의 그런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 깨지고 안 흔들려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좀 고민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젊은 남자와 그 주저함이 없어요. 사랑을 나누는데. 네. 굉장히 좀 격정적인 캐릭터라서 이 캐릭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맞아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여배우로 따지면 약간 이미숙 씨랑 그렇죠. 좀 네. 이미지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미숙 씨, 뭐 김희애 씨. 그렇죠. 지금 그런 연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배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배우 이름이 그러니까 벨렌 루에다인데 65년생이에요. 정말로? 그러면은 네. 와 진짜요? 그 나이 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그 뭐 주인공의 엄마 역할이라든지 그쵸. 이런 전형적인 캐릭터에만 머물 텐데 아직도 멜로 연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배우고 네. 너무 섹시하더라.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모델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분이 주연한 작품들이 개봉을 많이 했는데 네. 주로 스릴러 영화, 서스펜스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해서 아. 서스펜스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네. 출연 배우들 중에는 이제 그 에스테르 역의 우르슬라 코르베로는 최근에 스페인 드라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이의 집이라는 아. 시리즈에서 지금 주인공으로 한창 라이징 스타로 오. 인기를 모으고 있고 네. 여기에 또 보면은 경호 실장으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도 종이의 집에 같이 출연을 해서 좀 알아보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출연 배우들이 그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해요. 네. 제일 인기 많은 젊은 배우들 중에서 남자친구 카를로스와 그 에드와르도의 동생. 동생 네, 어. 로베르토는 제일 인기 많아요. 지금 외모가 현재 제일 멋져서. 인기 많아요. 네. 클라우디아와 카를로스도 위험한 관계도 되게 충격적이었기는 했지만 극중 클라우디아 부부가 외도에 대처하는 그 나중 후반부에 나오는 네. 그 대처하는 방법 또한 우리나라 문화와는 많이 다른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디아가 루이스에게 외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클라우디아도 클라우디아지만 루이스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 어떤 부정부패를 개혁하려고 오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와서 가정도 엄청나게 흔들려요. 네. 그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남편도 외도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약간 본인의 인과 응보 같은 클라우디아와 루이스가 되게 재밌는 게 주인공들이 굉장히 선한 의지도 있고 네. 또 되게 품격도 있는 주인공들인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어떤 위기에 빠지잖아요. 원 의지와 상관없어. 다 의지였어. 본인들의 의지로 그렇게 치정 멜로디 아니 애초에 태국에 안 왔으면은 이렇게까지 네. 얘기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재밌어지지만 네. 그 주인공들에게 약간 이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드라마 유럽 쭉 보면은 독일이나 영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불륜에 대처하는 방법이 좀 네. 우리가 공감대가 드는 방식이 많고 그죠?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드라마 보면은 좀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어려웠어요. 물론 일반화에 오류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는 어떤 책에서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네.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혼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불륜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북쪽보다는 많고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불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북쪽 드라마를 보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쭉 둘이 가다가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이혼을 하는 이런 장면이 많은데 비해서 네. 남쪽 유럽 드라마 보면 그냥 참고 사는
거나 어떻게 그냥 뭐 풀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별거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교류를 하거나 이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혼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굉장히 긴 역사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흥미롭습니다. 자, 마지막 뉴드픽 보여주세요. 저는 저 클럽에서 이제 지갑 안에 몰래 마약을 넣어놓잖아요. 참 난 한국인인가 봐. 저 장면에서 아 저기 위에 가방을 왜 놓고 춤춰? 라는 생각. 아 여기 너무 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진짜 이럴까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감옥이 저는 여기서 좋을까요? 약간 시대적인 배경이 바뀐 줄 알았어요. 네 옛날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그 제1세계의 어떤 그런 그 대사의 딸로 살다가 네. 갑자기 그냥 감옥이라는 환경으로 떨어져 버린 그 극적인 그 컨트라스트를 갖다가 가장 그 강하게 표현하려면 이제 저런 네.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고. ¿Eres la hija del embajador? ¿O va a ser verdad que no pueden hacer nada? This is right now. Just right now. 그러니까 좀 에스텔의 순환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네. 저 상황이 과연 실제 태국이 저럴까? 이런 의문도 계속해서 가지게 되더라고요. Me aseguraste que elevaríais una protesta formal, que buscaríais una solución. Mi hija no ha hecho nada y está en una cárcel de máxima seguridad. Si en el juicio se demuestra que llevaba la droga encima, la condena es inevitable. No pueden hacer una excepción, eso nos han dicho. Lo siento. Lo hemos intentado, pero... 아니 모함에 휘말려서 태국 감옥에 수감되는 대사의 딸 에스테르. 에스테르의 순환 어떻게 헤쳐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 계속 에스테르한테 몰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에스테르 시점에서 보면은 한편의 순환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많은 위기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에스테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인물이 또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부모가 별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더더욱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아빠의 얘기를 믿고 낯선 땅에 왔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한 남자를 또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족을 새로 만들므로써 상처를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는 어떤 의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태국에 와서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아, 깨진 게 너무 많아요. 연타로 뭐 남자친구와 사이만 안 틀어졌을 뿐이지 다른 거는 그냥 다 인생이 그죠? 완전히 돌아가지도 망가진 거죠. 못하고 저는 돌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거기 제가 다 열받고 막 울컥하더라고요. 휴가지로 조금 많이 가요 태국에 스페인 네. 사람들이. 오. 많이 가요. 풍경도 아름답고 날씨도 그죠. 딱 네, 휴가철에 딱 좋고, 좋고. 그 유럽과 너무 달라서 네,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 보는 것은 드라마에서처럼 대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뭐 관광객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뉴스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뭐 외국인들 와서 그 나라 문화라고 해서 행동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행동을 하면 다 뭐 구금되고 하는데 근데 너무 저는 극적으로 표현했다 이거죠. 아까 그 감옥은 정말 시대가 아까 말씀했듯이 옛날로 쑥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여러 의미가 있었던 감옥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사관 아빠를 둔 덕에 또 아니죠. 탓에 감옥까지 가게 된 에스테르 과연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지 참 긴장감 넘치는 스페인 대사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주제가 딱 있다면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드라마가 표방하고 있는 장르는 정치 스릴러니까 네. 그쪽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5회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카데네스죠. 좀 불법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따내는 그 건설업 쪽에 일하는 그 사람하고 루이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카데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세상은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이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정하는 게 바로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어떤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부패가 반복이 됐던 거고, 루이스는 이제 그런 고리를 깨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어떤 사람이 쥐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드라마가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 됐다고 했잖아요. 라켈 씨, 한국 살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좀 가진 스페인 아니면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 다 투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요즘은 대부분 도시에서는 불법이 됐어요. 투어가 불법이에요? 네. 스페인 하면 투어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너무 유명했는데 요즘은 네, 불법. 동물학대 이런 것 때문에 금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해요? 스페인 사람들이 항상 낮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에스타. 네. 시에스타. 아, 지금 시에스타. 아니에요? 낮잠 안 자요? 당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낮잠 안 잔대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낮잠 안 잔대요. 네, 스페인에서는 뭐 복권이 인기가 많아요. 복권이요? 네. 우리나라 로또처럼? 네, 스페인어로 로테리아라고 하는데 롯데리아 햄버거집 아니에요? 햄버거집 아니에요. 네. 뭐 1세트 사면 200유로 오, 비슷한데 한 30만 원? 네. 진짜로? 한 세트가 뭐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10장. 10장? 어머, 되게 10장이요? 비싸네요. 그러니까 크게 터지는 거죠. 어머. 스페인 가면 뭐 먹으면 맛있어요? 원래는 그 스페인에 가는 사람들이 뭐 파일야랑 토르티야 네. 먹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전통적인 음식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갈리시아에서 가면 해산물 해산물이 꼭 유명해요? 먹으면 네, 오. 좋고 뭐 파일야랑 비슷한 피데와라는 것이 있고 피데와 이대와? 기대하고. 연어로 하는 아, 요리. 연어 요리? 이거 뭐 티셔츠도 유명하고 음. 뭐 예를 들면 크레마 카탈라나 아니면 아로스 콘 레체. 크레마 카탈라나는 크림 브롤레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아예 말랑말랑한 거고, 그다음에 아로스 콘 레체는 말 그대로 그 우유에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끓여가지고 푸딩 같이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스페인 여행지도 좀 아름다운 곳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대도시에서 가는데 네. 스페인의 본질이 보여주는 뭐 마을이나 도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코루냐, 발렌시아, 살라망카 이런 도시이고 네. 좋고 그리고 제 고향은 뭐 어디예요? 지로나라고 지로나? 해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뭐 1시간 반 걸려요. 네, 거기에서도 뭐 한국 드라마 보름바다의 전설도 촬영했고 그 저긴가 보다. 초반에 자연 광경 되게 예뻤던 맞아요, 거긴가 맞아요. 보다. 첫 회. 네. 네,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네, 그리고 왕자의 게임이 왕자의 한 게임? 장면도 촬영했어요. 스페인에서? 거기서? 네. 저희 아람브라의 궁전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촬영. 맞다. 오, 그라나다. 진짜 분위기 너무 좋던데요. 자, 이제 평점 시간입니다. 평점 시간입니다. 짜잔. 남의 작품에 우리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는 네. 제일 갑질할 수 있는 시간.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4.4. 4.4. 왜냐하면 이게 그 그랜드 호텔 제작진이라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작진도 뭔가 스페인판 하우스 오브 카드를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 스릴러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정치 스릴러로서의 각본이 그렇게 쫄깃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치정 멜로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했던 정치 스릴러로서는 쏘쏘, 네. 치정 멜로는 재밌어서 한 4.4 정도 주고 싶어요. 자, 라켓 씨는 5점 만점에 몇 점? 저는 4점. 4점. 왜요? 정치 드라마인데 뭐 엄마와 딸의 남자친구 이야기 뭐 많이 나와서 그거 정치 때문에- 위주의 드라마가 아니고 불륜 얘기를 너무 많이 다뤄서. 네, 맞아요. 그거 때문에 뭐 4점만. 몇 점 주실래요? 저는 3점 한 6?
왜 이렇게 왜 최저점 본인이 루이스 정신 같아서?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그냥 좀 제 취향에는 네. 좀 협소해요. 예, 저는 뭐 전에 우리 했던 뭐 베를린, 바빌론 이런 것처럼 막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대사관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답답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3.6. 마음에. 예. 저는 한 4.5점 저도 주고 싶은데 이유는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그 딸과 남자친구의 격정한 그 사랑을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딸이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저는 또 보고 싶은 마음에 4.5점. 오늘 그 한국어로 방송을 한번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뭐 스페인 드라마, 스페인 문화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스릴러와 치정 멜로의 하모니 드라마 스페인 대사관 유드피아 함께 하셨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제가 이제 유럽 드라마 보는 눈이 막 높아지는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네. 많이 유럽 드라마를 보셔야 내공이 쌓여서 더 많은 재미를 유럽 드라마로서부터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드피아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